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화외교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외교의 발전 과정을 통해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문화외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프트 파워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프트 파워가 왜 이 문화외교라고 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학자 조지 프나이가 처음 제시한 용어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보상이 아닌 설득과 매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 프나이에 의해 처음 사용했는데요. 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논란이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쇠퇴론입니다. 당시 조지 프나이는 이 미국 쇠퇴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처음으로 이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이는 당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은 하드 파워 외에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조지 프나이는 군사력과 경제 제재처럼 위협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하드 파워로, 그리고 강제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설득하며 호감을 사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두 가지로 이 힘을 구분하는 것이죠. 소프트 파워는 바로 문화외교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프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을 국제정치적 배경으로 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나이는 1991년에 출판한 21세기 미국 파워라는 책에서 당시 국제정치학계의 화두였던 미국의 패권 쇠퇴론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미국의 패권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지표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의 잣대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후 조지 프나이는 2004년 그동안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발전시킨 소프트 파워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 출판한 책이 대상으로 삼은 2000년대 초반 당시 국제정치의 현실은 1980년대 후반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을 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하드 파워를 지닌 유일 강대국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할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내세웠던 개입 논리의 정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프나이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이 21세기를 맞이해 권력의 속성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부시 행정부 지도자들은 권력의 현실적인 변화에 매우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프나이는 미국이 단극화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겉보기와는 달리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로부터 문화, 이념, 외교 등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조지프 나이의 주장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주장하는 소프트 파워란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입니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이 소프트 파워는 한 나라의 문화나 민주주의 또는 인권, 개인적 기회의 보장 등과 같이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와 제반 정책 등에서 우러나오는 매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프트 파워란 특정한 나라의 가치 체계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본을 따르고자 하며 번영과 개방성의 수준을 동경하도록 만들므로써 그 나라를 뒤따르게 하는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파워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이고 국가 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는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모든 측면을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소프트 파워는 스스로가 통제하기 어려운 종류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맥락에서 자국이 지닌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반미 시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맥도날드가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의 상징으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이것이 꼭 성공적으로 문화외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조지프 나이는 소프트 파워의 지표로 이민자, 외국인 학자, 도서 출판, 음악, 웹사이트, 노벨상 수상, 그리고 삶의 질 지수, 국민 1인당 특허 건수, 그리고 GN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과학기술의 발전, 음악, 영화, TV, 민주주의 원칙, 기업 경영 방식, 미국적 이념과 관념 등 많은 부분에 대한 호감도 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 조지프 나이가 평가한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마찬가지로 세계 제1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체제의 수준이나 유학생 유입량, 할리우드나 맥도날드 햄버거 및 프로 스포츠 그리고 MTV와 CNN 등으로 대변되는 대중문화의 풍부함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이념이나 가치와 관련하여 조지프 나이가 지적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 그리고 실천, 개인주의와 자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가치들이 미국 중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자원으로서 이러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를 조지프 나이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 외교와 관련한 미국의 소프트 파워로는 바람직한 국내 정책, 외교 정책의 내용과 스타일, 그리고 국제적 공공재의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조지프 나이가 특별히 주목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로 알려진 시장경제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경제 모델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 모델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프 나이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사용한 지표와 방법론은 그 이후 세계 각국의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작업들에 원용되는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는데요. 조지프 나이 자신도 이러한 지표에 따라서 구소련,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의 소프트 파워를 언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 파워라고 제시한 이 개념은 곧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조지프 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도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이 조지프 나이의 궁극적인 관심은 결국 외교 정책의 역할로 귀결됩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소프트 파워에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었고,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문화나 가치, 이념의 실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외교 정책상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지프 나이의 인식 속에서 냉전기까지 미국의 소프트 파워 구축은 상대적으로 성공한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전 시기 소련과 경쟁하는 가운데에 미국은 이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통해서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고, 전후에는 이 소프트 파워의 자산을 통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그리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소프트 파워를 통해 냉전 후기 소련의 붕괴를 유도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프 나이에 따르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단순한 선전을 넘어서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전통외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외교에서 말하는 쌍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단방향적인 외교의 방식은 쌍방향적인 외교로 변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소프트 파워를 더욱 제고시켜주는 하나의 결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부시 행정부는 오히려 소프트 파워의 외교를 소홀히 취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이 국제정치 사회의 어떠한 변화를 민감하게 또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서 21세기 초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반미주의는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경시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경쟁 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중심의 소프트 파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각국의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사상 등을 소프트 파워의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교라든가 공자학원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외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프트 파워는 또 하나의 경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서 이러한 경쟁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소프트 파워를 더욱더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이를 통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문화외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문화는 경작이나 재배를 의미하는 라틴어
컬처라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 혹은 집단이 갖는 행동 양식과 상징적 사고 그리고 생활 방식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를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라는 것은 일단 확립이 되면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문화는 세대를 거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외교란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간 또는 민족 간의 이념과 정보 그리고 예술, 다른 관점의 문화를 교환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문화 전파와 문화 교류, 문화 소통을 내용으로 하는 그리고 이것을 전개하는 외교 활동을 곧 문화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외교는 외교의 한 형태이지만 이러한 외교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교 활동이 문화적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강조하며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문화외교 역시 외교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외교, 그리고 경제외교, 군사외교와 마찬가지로 형식과 전략을 가지며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전통외교와 문화외교는 외교의 대상, 외교력, 그리고 전략, 목표, 전달 방식, 정보 공급 태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통외교와 문화외교의 차이점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화외교는 세계화의 빠른 발전과 함께 민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 문화외교는 더욱 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조셉 나이가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요. 자, 조셉 나이는 21세기의 주요 권력 자원이 소프트 파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는 문화 등 이 소프트 파워 자원이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조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외교는 향후 국가 간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